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은 잇몸 염증에 관해서 저희 병원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잇몸 질환이 발생을 해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잇몸 질환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균막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고 고름이 잡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이거를 뽑고 지금 임플란트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치료 시기를 조금 미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식사가 안 될 정도의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 치아를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뽑아야 될 치아는 뽑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다른 치아가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유지 관리를 저희랑 하시죠 라고 이제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 이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쪽 잇몸이 자주 붓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치아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증상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제 치주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금니 부분이 치아가 본인의 손가락을 넣어서 흔들릴 정도까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이미 많은 뼈가 녹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치주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쪽이 불편해서 오셨는데 좀 요런 치아들이 전부 다 흔들흔들 거려요. 모빌리티가 있는 건데, 제가 이 환자분께 과감하게 흔들림이 있는 이쪽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다른 치아들은 저희가 조금 임플란트로 안 가게끔 한번 유지 관리를 조금 해보시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케이스인데, 뼈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 치아가 뼈 속에 있지 않고 이 주변으로 뼈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아웃라인을 따라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뼈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뼈가 녹았으면 당연히 치아는 흔들리고 아프고 고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왜 이렇게 녹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세균들이 막을 치고 치아 뿌리 표면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이 환자분이 치과에 주기적으로 갔다고 하면은 치과 의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잇몸이 나빠지고 있는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잇몸이 어떻게 하면 안 나빠질까에 대한 부분을 환자분들께 제시를 해주고, 그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잇몸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잇몸 치료를 제대로 해주는 병원에 가셔서 꾸준히 관리하셔야 내 치아가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소실해서 임플란트 가는 케이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한 치아를 가졌어요. 이런 데가 이제 패여가지고 레진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라운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본인 치아를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게 본인 치아가 아파서 뭘 못 먹어본 적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항상 나이 들어서 무너지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잇몸 질환이에요. 잇몸 질환. 그래서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는 거죠.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흔들한데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게 잇몸병의 특징이고, 통증이 그닥 없어요. 환자가 통증이 그닥 없으니까 어쩌다가 가끔씩 불편하고 또 컨디션 좋아지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뼈가 이런 식으로 녹아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쪽에 치고 내려가는 세균막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 좀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균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의 양치 습관도 체크를 해야 돼요. 본인의 양치 습관,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에 대해서 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양치도 대충 하고 치실치간칫솔 안 썼다 그러면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발치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징그럽지만 집어넣은 이유는 보시라는 거예요. 이 표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세균막, 플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세균막이 완전히 다 뒤덮여버렸기 때문에 식은 표면에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로 드는 게 있는데, 손 씻는 세면대 청소 안 하고 어느 날 보면은 미끌미끌한 막이 덮이는데 결국에는 그 막이
전체를 다 덮어버리더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치아 표면이 위에서부터 세균막이 생겼을 텐데 이 위에 보이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고 속으로 세균들이 이 막을 치고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들어갈 때 치과 의사가 빡빡빡 긁어내는 잇몸 치료를 해줘야지 이런 세균막들이 치근 표면을 덮어버리는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 발치를 하고 이 안에서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런 연조직 같은 살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여기에 본인의 건전한 뼈만 남기고 거기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으면 발치 직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3개를 심은 거죠. 어떤 분들은 염증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안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냐라고 의문점을 갖는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아니에요. 염증이라는 거는 뼈와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염증을 다 제거 못하고 그냥 발치만 하고 덮어주면 뼈도 잘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빡빡 긁어내고 남아있는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으면 환자분이 한 번만 고생해도 되잖아요.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뼈 이식하고 이렇게 멤브레인으로 덮어서 꿰매주니까 환자가 당일에 발치했죠, 염증 제거했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했죠, 그리고 뼈 이식했죠. 요게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데 2달 반에서 3달 후면은 완성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하는데 거의 뭐 8개월, 10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요새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료 직후의 상태를 보면 제가 일부러 잇몸에 이런 부분을 꽉 붙여서 꿰매놓지 않고 벌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잇몸이란 조직은 이렇게 서로 좋은 조직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오래 지나서 내원을 하셨는데 어쨌든 6개월 지났더니 잇몸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염증이 없는 건강한 잇몸의 색깔이 이런 코랄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2차 수술로 이 위에 연결을 하는 힐링 임플란트를 꽂고 그 다음에 맞춤형 지대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임플란트를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중간은 굳이 작은 어금니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았고,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인 큰 어금니 쪽엔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고 작은 어금니 쪽에 하나를 심어서 4유닛 브릿지 4개를 한 덩어리로 임플란트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음식물 잘 씹고 치료 전에 이렇게 사이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지저분했던 것들이 임플란트로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임플란트 이렇게 제가 해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뼈 레벨이 이렇게 이쪽 부분의 뼈 레벨이 안 좋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환자분은 열심히 아프진 않지만 잇몸 치료를 한 거예요. 잇몸 치료라 하면 세균막 제거인데 어떤 데는 마취하고 긁어내는 술식 큐레티지를 한 거고, 어떤 부위는 잇몸을 열어가지고 수술하는 잇몸 수술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입안에서 냄새나는 게 사라졌고요. 여기 사랑니는 못 쓰는 사랑니로 인해서 잇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뺐죠.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뼈의 변화도 보여요. 뼈가 평탄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갔던 이 뼈의 레벨들이 다 어느 정도는 평탄화가 됐고, 임플란트랑 인접한 이 송곳니 같은 경우도 여기 뼈 레벨 보세요. 뼈가 평탄화돼서 이 레벨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진짜 열심히 양치하고 계시고 잇몸 관리가 본인이 등한시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저희 병원 오셔서 또 체크받고 또 잇몸 관리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포커싱 할 거는, 결단을 내릴 건 과감히 임플란트 가는데 다른 치아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이 좀 방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치주 질환이 생겨서 잇몸병 때문에 발치를 한 케이스에 대해서 꼬집어 봤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정을 하셔야 되세요. 본인의 위생 관리가 불량했다. 그러니까 위생 관리라 하면 이제 사이에 음식물 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칫솔질도 있겠지만,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많죠. 뭐 구강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균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이 양치를 하는 건데, 그게 등한시 됐기 때문에 잇몸병이 무조건 시작이 된 거라 보시면 되세요. 결국 세균막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는 건데, 본인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고,
이제 치과 의사가 할 부분은 스케일링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잇몸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잇몸 치료. 잇몸 밑에 있는 세균막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세균막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과 치과 의사의 노력, 요게 두 개가 콜라보가 돼야 결국에는 잇몸병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 내버려 두면 점점점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치아가 임플란트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세균막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치과에서 하셔야 그 임플란트도 유지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치아들도 임플란트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